네, 우리 여섯 번째 시간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49페이지에 전체적인 그 역학 연구 방법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49페이지 표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구나. 일단 관찰 연구와 실험 연구로 나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관찰 연구와 실험 연구를 나누는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관찰 연구는 요인의 노출이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이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관찰 연구에서 또 둘로 나뉜다. 기술역학, 분석역학. 그러면 이 기술역학과 분석역학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가장 큰 차이로 본다면 기술역학과 분석역학 이 둘은 그 비교군, 대조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기술역학은 쭉 어떤 사례가 있다, 어떠한 특정 어떤 집단이 있다 하면 쭉 기술을 해본다면은 이 분석역학은 비교군, 그 환자군 대 건강 집단, 그리고 노출군과 비노출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역학에는 우리 책에 사례 연구, 사례군 연구, 생태학적 연구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 연구가 기술역학에 들어가 있는데 이 단면 연구는 기술역학에 넣기도 하고 분석역학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석역학은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것들이냐 하고 한번 살펴보면은 사례 연구가 먼저 나옵니다. 사례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례 연구 같은 거는 하나의 케이스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동안에 보고되지 않았던 어떤 특이한 양상, 어떤 특이한 원인, 특이한 경과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환자의 특성을 쭉 기술해서 보고하는 연구가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군 연구가 나오는데 사례군 연구는 이 한 명의 케이스가 아닌 여러 명의 그 케이스를 묶어서 연구하는 게 사례군 연구죠. 그러니까 이 여러 케이스의 공통점을 기술을 딱 해보면 아주 강력한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 얘기가 나오는데 1981년에 미국의 남성 5명에게 주폐포자충이 폐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이 주폐포자충 폐렴은 젊은 사람한테는 잘 안 걸리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조사해 보니까 그들 5명의 남성은 모두 동성애자 그리고 모두 마약 투약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에이즈 그 사례군 연구의 첫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이들을 다 묶어서 공통점을 어떤 것을 기술해서 가설을 만들었다. 이게 사례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태학적 연구도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배울 건데요. 생태학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상관 연구라고 합니다. 상관성에 대한 연구다 해서 어떤 그 집단을 봤더니 그 집단에게 되게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야. 그 비슷한 속성이 있어서 그 속성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주류 판매량이 되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간암 발생이 높더라. 담배 판매량이 높은 곳에서 폐암 발생이 높더라. 설탕 섭취가 높은 곳에서 비만율이 높더라. 이렇게 경향성을 봤을 때 그 상관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 상관성이 있을 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설은 세워서 연관성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태학적 연구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면 연구요. 단면 연구는 그죠? 기술 역학에 넣기도 하고 분석 역학에 넣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면 연구는 딱 잘라서 보는 거야. 수박 단면을 딱 잘라서 보듯이 우리 책에는 같은 시점의 요인과 질병 상태의 연관성을 관찰한 것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 건강조사, 그리고 유병률 조사가 여기에 속한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보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